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4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일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벌메 그린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구 복지고 소사이티 운영위원장님 아마 이 시간에 차가 막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막히죠. 저쪽 강남 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타고 오면 막히는데 오늘은 좀 늦게 오시는 것 같고요. 근데 새날 방송의 놀라운 장점은 안 계셔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셨습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보 관련한 분들은 민진규 소장님이 쓴 책을 교본으로 쓴다고 할 정도로. 근데 국정원 시험에도 소장님의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 네. 18년 정도 그리 됐습니다.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처음 만들어지고 시험 과목에 포함됐을 때부터 제가 책을 쓰고 또 그 책에서 좀 출제가 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지금 저서만 50권 정도. 뭐 실제 한 60건이 조금 넘습니다. 시중에 팔리는 책만. 부자 되셨겠어요. 그게 많이 안 팔려가지고. 다 일세로 끝났어요? 아니면 뭐 어떤 책은 한 4세, 5세도 찍고 네. 뭐 한 12판, 13판까지도 하고 예, 좀 팔리는 책은 잘 팔리고 안 팔리는 책은 뭐 거의 잘 안 팔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전략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새날 방송이 아니라 지상파 나가야 되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안 불러줍니다. 약간 좀 비윤석열 느낌은 안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새날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왕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도 앙임 안 하고 있는 이상구 복지코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은 아마 밖에 지금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죠. 네. 자, 복지코 소사이어티로 한번 가볼까요? 복지코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소, 저희 싱크탱크. 여기 지금 이제 그분 저 운영위원장 겸 공동 대표님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데 딴딴따단 죄송합니다. 자, 02-327-2353 이 전화를 하시면요 사람이 받아요. 전화 면접이에요. 기계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은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만 정기 후원 좀 부탁드리고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내가 지금 로또 맞았는데 복지코 소사이어티에 한 1,000,000원 투척하고 싶다 하셔도 돼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2-327-2353 그리고 또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은 지금 병원 원장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조그만 병원이 아니고 대형 병원 원장님이세요. 빚만 잔뜩 네, 져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뭐 돈 달래요? 대형 병원을 하시니까 내가 송구해가지고 대형 병원 맞잖아요. 병상이 몇 개인데. 병상이 좀 많긴 합니다만 병상이 몇 개인데요? 저희가 105병상 운영합니다. 105병상인데 그러면 무슨 전방이에요 그게? 엄청난 큰 병원이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재밌게 한 방송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 자, 지금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여기 위에 지금 자막도 있지만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초반에는 아마 중요 지역 위주로 갈 것 같은데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벌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예, 가벌리 있습니다. 가벌이 있는데 해운대구는 아주 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해운대구로 잡으신 이유 한번 설명해. 일단 저희가 전국 250개 그 지역 선곡을 다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얼마나 허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좀 상징성 있는 곳, 그리고 현재 그 지역 의원들이 좀 잘 나가는 곳,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선택해 봤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산에 연구가 있다 보니까 이 부산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곳이 해운대구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 굉장히 잘 사는 곳에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이 계시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별로 정치 효능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뽑아준데 내 살림에 뭔 도움이 되지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의원들 개인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지만은 지역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 여러 군데를 좀 고민하다가 좀 저 남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산 지역에 또 제가 좀 잘 알고 그 하니까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됐던 거고 또 특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꽤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저 반박을 해준다든지 그 반론 제기를 해주면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직접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 군데 찔러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해운대 구는 아마 국민 3분의 1인 가봤을 거예요. 예, 그렇죠. 부산 가면은 누구나 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가고 예, 그게 다 해운대 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부산은 해운대구다 이렇게 보면 예. 되죠. 그리고 해운대 구 중에서도 해운대 갑을 잡았던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린시티, 센텀시티 또 그 최근에 문제됐던 LCT 이 저 고층 빌딩 군들이 이 남항대교를 넘어서 쫙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해운대 갑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을은 이제 구 해운대 옛날 그 구시 가지고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갑에 비해서 못 사는 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해운대 갑이 과연 공약이나 정책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하게 상징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 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민주당이 당선이 안 되는 지역인데 민심이 뭔가 좀 요동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이 그 뭐 30층 정도가 아니고 40층, 50층 되는 초고층의 최고급 호화 아파트고 여기 산다 하면 전문직이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고위공무원이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저 LCT예요. 저 부산 시장. 부산 시장님의 저 예. 가족이 그렇죠. 노열층에 의원이 저 부동산 갔더니 그게 매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의원이 위아래층 사시는 아주 훌륭하신 예, 분이 예. 살고 있는 게 저 지금 보이는 아까 그 사진에 보이는 LCT에 살고 예. 계시는 거죠. 참, 아이고. 근데 참 그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던 게 상대적으로 해운대 을은 좀 그 해운대 갑에 비해서는 좀 그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지 못한 분들이 사시는데 여기는 또 공천을 김미애 그 현 의원님이 아이고 참. 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공장 여공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또 이 저 국회의원까지 되는 이런 그 분들이 딱 그 지역의 정세에 맞춰서 이 김세현 의원이 그때 아마 공천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참 정치 전략적으로 저쪽이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같은 곳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천만 받으면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네. 이기는 것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약은 내는 둥 마는 둥 하는 측면이 꽤 있는 거죠. 예. 어쨌건 허태경이 삼선한 지역구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태경의 지역구인 이곳을 그렇게 뽑아줬더니 지역구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를 분석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평가도 그렇습니다.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 그런 거죠. 예. 특히 우리 민중기 소장님께서 그 너희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국 250개 집 그 선거구를 분석을 하시면서 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저희가 상당한 주관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일단 뭐 그 지역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지는 여러분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그 강남 3구에 민주당 당선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착각이 하나 있어요. 강남에 부자가 살면 가난한 사람도 살아요. 예. 강남은 다 부자가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계급 투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도 부자 위주로 나오고, 근데 내가 나랑 아무 상관없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는 공약을 내도 그 사람 찍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현실은. 예,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부산 21대 총선 때 대략 어떻게 나왔었죠? 그게 아마 이전, 그러니까 20대 선거 때보다 민주당이 의석이 줄어든 거죠. 예.
일단 부산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뭐 그 부산, 울산, 경남이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 그 텃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석 가운데 15석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선된 15석 중에서 초선 의원이 또 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실 만한 그 5선인 서병수 의원, 또 5선인 조경태 의원, 3선의 하태경 의원, 장재원 의원, 김도읍 의원, 이현승 의원 이렇게 3선 이상의 중진이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윤핵관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 힘이 없어서 부산 밟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개혁과 뭐랍니까 경륜을 다 갖춘 곳인데 그 지금 부산의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가지고 인천에 제2의 도시를 뺏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더 지금 그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도시 지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드는지 이제 한번 책임 물어볼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전국 꼴찌 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당만 몰아줬기 때문이라는 게 종소리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은 본래 그렇게까지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부산 경남은 좀 잘 나가다가 계속해서 그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더 이 좀 쇠락감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이 지금 너무나 쪼그라들고 있어서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항하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라 그래서 예.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 공항까지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예. 근데 엑스포 하나에만 막 집중을 하면서 뭔가 그 지역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야 부산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2002년 그 후보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구상을 시작했고 그때 그 부산에 그 예를 들면 북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단일 소비권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이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자라는 구상하에서 이 울산부터 창원까지 쫙 그 전철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통상의 어떤 그 편의성 그리고 인력들이 그 예를 들면 울산에서 창원까지 출퇴근도 가능하도록 하자. 그리고 소비도 그 이 거대 경제권으로 해서 자체가 일정 정도의 소비력을 갖춰야지 경제가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가덕도 신공항도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북한이 재개발은 다 닦아놨는데 입주가 안 되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면 과연 저게 그 양양공항 같이 그런 꼴을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뭐 정권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해서 만들었던 이런 정책들을 싸그리 지금 무산시키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부산의 발전 영향을 밟아불고 있는데 이 그 지역의 정치를 책임진 의원들이 아무런 뭐 항의라든지 이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이렇게 그 방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정 자신 없으면 논쟁이라도 한번 붙여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방조하면서 어떤 부산의 쇠락에 손 놓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과연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내세운 공약은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그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부산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울산과 경남이 그 빨대 효과로 부산의 인구가 몰려들 걸 두려워서 사실상은 먼저 포기한 그런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산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책임을 다 묻기는 조금 그렇고 경남하고 울산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부산만 놓고 부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 하듯이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대응하면 우리나라의 중요 중심이 두 군데가 생기면서 국토 균형 발전도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 거의 포기해버린 느낌이고 그저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려고 실효성 없는 공약만 막 던지고 공천만 받으면 그걸로 끝.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분위기라 그러면 이번 총선 때는
아까 말한 그 다선 의원들 대다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특히 가장 보수적이라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000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PK에서 현역 의원 교체 요구하는 비율이 52%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 계속해서 좀 살려두자 재당선 의견 26%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물론 평상시에도 한 40%씩 현역 의원 물갈이가 되는 곳이긴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52%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게 4월달 조사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조사하면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이 당사자들은 전전긍긍 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저 속으로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도 못하고 이러다가는 다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걷는 희망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시원찮을 거라서 그래도 그 개인 1대1로 하면 내가 이길 것이다 이런 것밖에는 지금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지난 총선 때 내가 제일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수현 예,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예,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예, 대구에 자기 지역 연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뭔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뭔가가 오는데 아예 포기하는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약간 조산모사 같은 게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아요. 근데 그 현역 교체 비율이 높으면서 뭔가 친윤적으로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싶어.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현역들한테 책임을 더 씌워. 부산은 발전을 못했다. 근데 사실 민심 위반은 윤석열이 공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조산모사가 아니고 뭐야. 지금 현역 의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지율 떨어져 가지고 불안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도 여기가 저 국민의힘 텃밭이라 생각해갖고 낙하산으로 내릴 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저 윤핵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동네에 나온다 하고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부산진 갑에 나온다 하고 그 연제구에 그 김윤일 미래정책 비서관이 나온다 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이분 또 부산 수영구가 연고지입니다. 그리고 저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 또 영도구에 나온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이 저 친윤 계열의 사람들 줄줄이 여기 대기하고 있어서 그 하나는 지지율이 낮아서 걱정이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이 저 낮은 지지율 속에 내 자리도 뺏길 것 같아서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하태경은 공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파다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윤석열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지금 예. 사무처장이 거기에 깃발 꽂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되게 오래된 민주평통에서 이야기. 이번에 저 찬양을 수석 했죠. 부의장이 이제 윤석열을 구국의 지도자 태양처럼 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명분 없이 쫓아버릴 수 없으니까 그 험지 출마 3선 이상 중진들은 어려운 곳에 나와서 그 당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항상 선거 때마다 그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리 비우기 위한 방법을 쓰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략들이 좀 추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공약인데 우리 정치 이슈만 매달려 있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매니페스토라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공약을 내놓고 얼마나 지켰느냐. 근데 사실 윤석열은 공약 지킨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도. 자기 공약 파기는 되게 많이 해도. 근데 공약 파기하는 건 저는 뭐 얘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만 공약 파기 이게 중요한 이슈를 파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탄핵 사안이라고 봐요. 예. 거짓말로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이죠. 네. 근데 이- 지금 하태경이 21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했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그 제가 뭐 그 선거 공보물하고 중앙선관위 등록된 뭐 공식 선거 공약이라든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있는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니까 21대 총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27개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 관련돼서 2개, 경제는 하나도 없고요. 사회 관련돼서 13개, 문화 관련 공약이 12개, 과학기술 관련 공약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그 건설하겠다, 동네 인프라 구축하고 뭐 체육관 문화시설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전체의 92%가 그런 공약들입니다. 실제 해운대의 갑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거나 또 뭐 잠재력을 확충하는 그런 공약은 전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대부분 건설 공약이다. 예. 대부분. 예, 특히 이게 토목 건설 공약으로 지역 개발 공약으로 포장하지 않고 문화 공약으로 포장하고 또 무슨 사회 공약으로 포장했는데 내용을 챙겨보니까 전부 토목 건설 공약이더라. 그래서 지금 내년 현 윤석열 정부가 이 과학기술 R&D를 몇 조 원씩 삭감하면서 토목 건설은 지금 증액을 4조 원 이상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친윤이든 비윤을 떠나서 다들 선거에서는 건설하면 당선된다 이런 생각을 좀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지역은 내려갈수록 이런 공약이 먹히긴 해요. 예. 뭐 지어줄게, 도로 깔아줄게, 건물 지어줄게, 다리 놔줄게. 근데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그 건물들이 지금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배정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화공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청소년 문화의식을 건립하겠다, 뭐 게임 문화 융합 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 모든 게 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거죠. 사실 문화하고 전혀 또 관계가 없을 그러네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네요. 공항은 활주로는 지었어. 공항은. 거기다 고추 말려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채울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예. 공약이라는 게. 그래도 다른 지역 의원들은 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을 표지 관리해 갖고 내건 데 비해서 하태경 의원은 꽤 연구를 많이 해서 참신한 공약들이 있는데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예, 저 그나마 사람들 낫습니다. 중에? 예,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그 법 개정을 통해서 해운대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를 구현하겠다. 뭐 여러분 아신 대로 초고층 빌딩들 있다 보니까 바람이 좀만 세게 불면 그 옆에 엄청나게 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간판이 뜯기고 율찬이 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파도가 범람해서 이 방파제를 넘어서 그 길을 덮쳐서 거기 뭐 사람과 차량이 쓸려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하는 그 공약을 내걸고 또 해운대가 이제 관광 특구 단지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술 먹고 밤에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윤창호법 2 이게 뭐냐면 습관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강하게 하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공약으로 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잘 반영한 공약이 아닌가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좀 이따가 이 공약 평가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은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그 쏙빈 강정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사회 분야 공약들은 뭐 학교 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뜻은 좋은데 특히 이 부산에서 해운대구에 살면 좀 있는 집안이고 공부도 애들 많이 시키는 집안이고 또 여기 해운대 고등학교가 자사고거든요. 그래서 교육열이 매우 높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먹히는 공약인데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강남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해운대구는. 옛날에는 제가 살았던 이제 서구 이게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도 있고 그 또 가장 오래된 구시 해가지고 여기가 부산의 교육 특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운대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완전히 신도시거든요. 여러분 그 최근에 조준훈 씨가 주연했던 뭐 특급 비밀가 하는 영화가 옛날 그 해운대구 재개발 처음에 개발될 시점의 그 상황을 잘 묘사했는데 뭐 제가 어릴 때이긴 하지만은 그 완전히 허벌판이고 그 산 동네만 있던 그런 곳들이 그 정치권에서 의도해가지고 그 띄우면서 거기 또 수익들을 상당 부분을 편취해 가서 정치 자금을 쓰고 했던 그 시절입니다. 물론 내용은 전체 이제 픽션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그때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해서 야, 참 이 작가들이란 분이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이미 이 해운대 특히 해운대 갑은 발달될 만큼 인프라가 다 발달된 곳인데 여기서 대부분이 제2장산 터널 건설 계획 수립 및 추진 또 그 장산역을 송정역하고 기장역까지 지하철 2호선을 연장을 한다든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인근도를 확장한다든지 백스코 요금소에서 강원대교까지 연결 도로를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토목건설 공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뭐 출퇴근 시간을 한 5분 정도 당기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과연 지역 주민들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과연 이런 거 건설 회사들란지 그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수렴했지만은 실제로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못 산 사람도 살거든요. 그런 분들 삶에는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과연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검증되면서 나온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선거철 보면요. 유심하게 선거 공보물 같은 거 보면 국회의원 공약하고요. 시장 후보 공약하고요. 구의원, 시의원 공약들이 거의 비슷해요. 예. 이거 누가 해냈는지도 불분명한 공약들이 엄청 많죠. 서로 뺏깁니다. 아. 서로 뺏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구에서 해낸 사람이 있어요. 노량진하고 여의도 고가도로 그러니까 예, 연결도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30년 동안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모든 후보들이 다 김병기 의원이 그거를 예산을 따냈잖아요. 예. 거기서 영화 촬영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던데 사실 노량진에 계신 분들이 여의도의 그 고층 빌딩군 보면서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걸어서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그 어떤 만족감, 자족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중동의 공영 주차장 확보, 또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청장 공약이거든요. 이걸 왜 국회의원 공약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는지 이 구청장은 그러면 놀고 있어도 된다는 건지 서로 베낀다는 게 되게 웃겨. 아니 뺏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역할과 본분을 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짜 중요한 건요. 이제 건설 공약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의 또 관행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슨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아까 문화회관 짓는 거 말고 진짜 문화라든지 이런 공약은 사실상 없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 그 문화 공약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문화 공약도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우동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든지 자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건설 공약이고요. 뭐 롤드컵을 유치해서 e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 뭐 세계 서리쿠션 대회를 해운대 유치하겠다. 아시아 마술 챔피언십을 열겠다. 뭐 우주 항공 방위 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유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공약인데 사실상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운대의 경제라든지 해운대 지역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사실 부산시장 공약이라든지 해운대 구청장하고 공약하고 사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공약입니다. 그 지역구마다요. 우리 볼메 그린님 같은 사람들이 공약 실천했는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못하죠. 예. 그냥 당선되려고 그냥 막 십수년 된 공약을 막 투척하고 베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임기 기간 동안에는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하태경이 헛소리한 경우 되게 황당했던 거 되게 많아요. 이화영 진술이 바뀐 것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을 버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헛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사람의 사실상의 정치 활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갑 지역구 주민들이 하태경 의원을 뽑아줄 때는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중앙 정치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업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해서 그 발언을 하는 것인데 해운대 지역구 그 구민들이 과연 하태경 의원한테 뭐 대북 관련된 저런 강경 발언을 하고 그 또 이 뭐 본인 스스로의 그 운동을 출신의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쇼업을 한지 모르겠는데 이 동북아 평화 체계를 위협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들에 대해서 그 동의하고 허용했는지 또 저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그 중앙 정치에서 발휘한 역할이 커질수록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아예 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들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게 당장 해운대에 집값 떨어뜨리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또 눈치 보면서 입 꼭 닫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 언론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예. 예를 들면 부산만 가도 KBS 부산 MBC, 뭐 부산 지역의 민방도 있을 거고 신문사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17곳밖에 안 돼. 이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약냈던 게 얼마나 지켜졌나. 근데 그 보도를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하면 가짜 단식이라고 선동하는 건 관심이 있는데 내 지역에 내가 찍어준 사람이 공약 지켰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나 구독자가 관심이 없는 보도를 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뭐 그나마 구청장은 공무원들 서포트 해가지고 공약도 자기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또 고장 공약 진도율, 추진율, 성공률 이런 것도 표시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입 닫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약으로 재선이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공약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내세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4년씩 계속 협의해 가면 지역은 계속해서 이제 그 퇴락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역에 뭐 물론 토목건설만이 아닌데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의 그 중심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사실상 그 지역의 구청장도 공천하고 도의원, 구의원, 그 시의원 다 그 공천하는 그런 구조를 현재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방향이라도 좀 제시하고 의견이라도 수렴해야 되는데 지역 발전은 내 책임 아님. 그래서 부산시장이 알아서 하고 현대구청장이 알아서 할 것이지 공약은 내걸지만은 그 지자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면 내공이고 안 되면 지그 탓이고 이런 식으로 내비두고 그 지역 언론사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이요. 오곡밸리 혁신? 예, 이걸로 선거 공약 분석하신 거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곡밸리 핵심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그 문명이 그 배산임수가 된 계곡에서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밸리를 썼고요. 오곡은 5가지 곡식입니다. 우리가 오곡백과가 만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풍성한 그런 게 항상 풍년을 상징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뭐 지방정부가 좀 더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곡밸리 핵심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그게 5가지 곡식처럼 실제로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잘 돼야만이 지역이 발전한다는 거죠. 아무리 건설 열심히 하고 해도 실제 문화 콘텐츠 없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할줄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한 떠도 안 뜨고 고추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공약을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 공약을 평가한 지표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치로서 해가지고는 양적인 평가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평가의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질적인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숫자들을 따보니까 예를 들면 그 적달성과 가능성 부분을 어치버블 해가지고 A로 하고요. 그 공약의 적절성, 릴리번트를 R로 하고 또 공약의 그 성공에 대해서 측정 가능성을 메저러블 하는 부분은 M을 하고 또 오퍼레이셔널 한 운영성 부분을 O로 하고 레셔널에서 합리성, 공약 자체 합리성 이런 것을 합쳐서 보니까 아머 그러니까 갑옷 같은 그런 철자돼 갖고 요 5가지 측면에서 공약을 분석해 보면 꽤 공약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네요. 아모르 파티. 그거하고 좀 다른데 갑옷은 이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주고 이익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지표를 만드는 그러니까 겁니다. 보니까 그 예. 공약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점수가 잘 나온 게 e스포츠 활성화? 예. 저 지금 저거죠. 지금 저거를 부산에서 하는 장면인가요? 예. 저도 뭐 e스포츠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공약 분석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 인터넷 게임 중에서 제일 유명한데 그 LOL이라 하더라고요. 그 첫자를 따서 롤드컵, 월드컵 같은 롤드컵이라고 해서 전 세계 e스포츠 게임 중에서 제일 큰 시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인파들이 모여서 또 그 게임 선수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부산이 유치해서 개최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개최하고 나서 성과를 부산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특히 해운대에서 받아가는 수 있도록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대회는 개최하지만은 한 번 개최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아,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왔던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청년들이 쓰고 간 돈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지속성 아예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대회를 계기로 도대체 이 스포츠를 어떻게 활성시키고 또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고 관련 인력과 그 업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후속 조치도 없습니다. 뭐 쉽게 이해하면 게임 회사들이 게임 스포츠단 만들어서 선수들 육성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부산에서도 예를 들어 게임 고등학교도 만들고 해운대구에서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게임 대회도 지속적으로 열고 뭐 그렇게 해야 이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데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잠깐 1년에 뭐 몇 년에 한 번 잠깐 왔다 가는 걸로 해운대에 이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표를 한번 볼까요? 그나마 그 맨 위에 있는 거 달성 e스포츠 이게 중이고 나머지 다 하예요. 예. 왜냐하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는 있는데 이 중이 나온 이유는 개최하기 때문에 중은 되는데 개최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건데에 대해서는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아, 그 개최를 못했다면 그냥 그것도, 하였겠죠. 예. 개최를 했기 때문에 중이다. 아. 그리고 요게 이제 공약의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중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상중하로 평가했는데 또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딱 걸렸던 게 바로 우주 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인데 부산이 우주 항공 관련해서 무슨 인프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 또 카이가 있는 그 경남 사천 또 그 R&D 단지가 있는 대전 이런 데는 우주항공 관련돼서 인프라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면 그것이 후속 조치로 남게 할 수 있거든요. 부산에 뜬금없이 이거 한번 유치해서 백수구에서 한 일주일 바짝 떠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남을 건데? 왜 부산을 무시하시네. 불꽃놀이 모르세요? 이런 씨 지금 우주 항공 방역 그저 우주로 향하는 것은 몸부림이 불꽃놀이잖아요. 예. 제가 일본의 대마도 가서 보니까 부산의 불꽃놀이가 보이더만요. 그래요? 예, 굉장히 가깝습니다. 40km밖에 안 되니까 이 해운대 해변에서 개 짖는 소리도 대마도에서 다 들립니다. 예, 그런데 뭐 그 불꽃놀이를 더 크게 해가지고 일본까지 보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산업으로서의 이 우주항공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박람회 부산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건 평가가 합니다. 사실 그 우주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위권 이하거든요. 그런 한 군데서 몰빵해도 속된 말로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미 벌써 대전, 뭐 경남, 전남 뭐 세 군데 이렇게 찢어발려 놨는데 또 거기에다 부산마저 해운대마저 숟가락 얹기겠다 하면은 이 산업 그냥 서로 뭐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으면 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뭐 예. 이게 반복되는 거군요, 지금. 예. 그리고 측정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이 주입식 교육 대신에 토론식 교육 확대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야, 이것도 진짜 애매하다. 예. 뭐 부산의 특히 학구율 가장 높은 해운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공약이라고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기껏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저절로 80명, 90명 있던 학급이 40명, 50명 하다가 요즘은 20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뭐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쏙닥쏙닥 이야기하는 토론식 수업이 되지 않겠나. 이거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저거는 공약 유치하려면요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면 돼요. 예. 혁신학교가 대부분 토론 형식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부산시에서 또는 해운대구에서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네. 애매하다. 예. 진짜 애매하네요. 그리고 운영성, 오퍼레이셔널한 측면에서 이제 얼마만큼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을 잘 동원해가지고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라는 판단 기준에서 보면 지표로서 24년 7월에 교육 국제화 특구로
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그 교육의 기준 IB 교육 과정이라는데 국제 표준 교육 과정을 해운대에 먼저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까지 아직 진척도 없는 거죠, 이거. 예. 이게 뭐 올해 부산시 교육청에서 그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6곳은 지정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한 곳이 해운대가 포함됐습니다. 다행스럽게 포함은 됐는데 뭐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분명히 자기 공약 평가할 때 유치가 됐으므로 100% 공약 완수 이렇게 쓸 거예요. 수십 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한 군데 했다고 공약 완성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되겠죠. 겁니다. 다음이요. 예, 가장 좀 그 제가 아쉬웠던 게 해운대에 그 백스코도 있고 또 저 영화의 전당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그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거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좋은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거의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마이스 산업이 뭐 우리 서울도 뭐 삼성, 강남도 마이스 산업 한다고 코엑스하고 뭐 일산도 지금 예. 뭐 킨텍스 마이스 산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이스 산업이 단순하게 전시회하고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는 사람들이 마카오나 라스베가스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 도박도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음식도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가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부산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러시아나 중국어라든지 뭐 다양한 아랍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역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한지 또 부산에 음식이라든지 관광 자원이 풍부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서울조차도 마이스 산업이 성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 뭐 그렇죠. 특구 지정한다고 좀 어려운 거죠. 국제 회의를 예.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 그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것들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자기 구에 맞는 특성화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부산의 강남이니까. 예. 근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고. 그 여러분 그 국제 전자 박람회 세스라 하는 거 있죠.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업 하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국제 전자 박람회를 유치를 하고 개최하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이 호텔들이 활성화되고 이 도박장까지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를 노려서 굉장히 성공한 기획으로 통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 한 아시안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탁형민 행사기획비서관이 뭘 했냐면 아시아 10개국의 유명 셰프들을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찾아서 섭외해가지고 이 그 한 아시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국제 푸드 스트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안 푸드 스트리트. 그리고 각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13일간 초청해갖고 이 푸드 트럭을 운영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5만 명 넘는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땡이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갖고 우리가 가게 줄 테니까 당신들 여기 와서 그 영업을 좀 더 계속해 주세요. 또는 우리 부산에 적어도 해운대에 그 식당 하는 분들이 당신들 기술을 좀 전수해가지고 당신들한테 로얄티 주면서라도 이 푸드 아시안 푸드 스트리트를 좀 살리고 싶으니까 이걸 좀 상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적어도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다면 이런 그러네.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다 놓쳐버렸거든요. 자, 그리고요. 그 재밌는 거. 지금 빌딩풍 예방 그거.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죠.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근데 저 궁금해요. 저게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건물들을 빌딩풍이 불지 않도록 좀 띄엄띄엄해서 제대로 건설해라. 가격을 지금 높입니다.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만들어서 빌딩풍이 심하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걸 건축 허가 내줄 때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지. 지금 있는 걸 해결할 방법은 아무도 없는 거죠. 뭐예요? 그럼 저게 뭐예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거죠. 예,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2020년도에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산돼서 폐기되어 버렸고요. 23년도 올해 올해 팔에. 지금 8월달에 다시 발의를 했지만은 통과 여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또 위헌 소송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되거든요. 빌딩을 짓는데 딱 붙여 짓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그게? 예, 빌딩과 빌딩 사이가 좁으면 이제 벨너이 원리에 갖고 그 풍수에 빨라지면서 엄청나게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양쪽에 아파트 높은 데가 많아가지고 예. 우리 사무실 쪽에 바람이 저녁에 뭐 엄청 세게 불어요. 그 빌딩 풍이. 그래서 21년 9월달에 해운대구 구의회에서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짓는 빌딩들은 간격을 좀 넓히게 한다는 이게 됐는데 그 국회의원 공약에 구의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게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쨌든 성공 공약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그 윤창호법을 강화해갖고 제2의 윤창호법 하겠다는 것도 이미 이제 대안이 법안은 자기가 발의했지만은 다른 쪽에서 대안이 지시돼 갖고 하태경 의원 법안은 폐기돼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약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의정 활동 잘한 것을 뭐 법안 발의하는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실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률들이 너무 많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되는 법인지 아닌지 그부터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과하는 법도 많지만 발의된 법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예. 폐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통과가 돼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법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태경은 지금 5개 평가에서 한 분야 빼고 모두 하. 예. 그러면은 윤석열이 좋아하겠는데요? 왜냐면 이런 걸 근거로 그렇죠. 엄청 배제시키면 되잖아. 예. 근데 하태경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쪽 예. 세력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다면 뭐 민주당 의원은 다르냐? 사실 같은 기준에 적용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대동소이합니다. 지역 중에 민주당 의원 지역도 한번 해봐요. 그럼요. 어. 예, 저희가 할 건데 우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태경 의원하고는 또 관계도 또 있고 또 사적으로 좀 아는 사이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첫 번째로 잡은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힘 중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아, 그런 열심히 거예요? 하니까 예, 그 제일 낫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 하태경 의원조차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그렇군요. 만일 반론이 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를 모셔서 직접 제의하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우리 보좌진들이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할 건데 차라리 연락 주세요. 예, 네. 제안도 드리고 싶고 저는 악플에 한번 시달려 보겠습니다. 예. 하태경 모셨다고.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을 그 이상구 위원장님한테 그 해운대구를 보고 공약을 보니까 27개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한 60개에서 180개까지 공약을 우와. 내거든요. 27개 한 국회의원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그건 딱 하겠다 이런 예, 의지였을 잘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거의 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 하나도 없다는 거죠. 27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지역구 중에 유성의를 한번 해주시면 예, 이 같은 방송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예. 관련자가 예,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공약 잘 지켰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유성을로 가. 알겠습니다. 유성을 좁아가. 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 지역 공약 못 지켰을 가능성 이 매우 높아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푸나님이 추천하신 유성을뿐만 아니고 우리 새날 청취자들이 어디부터 먼저 해달라 하면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할 알겠습니다. 것이고 예. 혹시 뭐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용해서 공개 토론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공약 컨설팅을 해서 저희는 당을 갈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총선이 정말 제대로 공약을 가지고 한번 치러지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준비했으니까 네. 요 기회를 좀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1세기에 지방이든 중앙이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G거든요. 예. 방향성이라는 게 뭐 지속성, 환경 이런 것도 예. 다 포함되는 건데 아직도 지금 SOC 공약되고 있고 예. 그 공약들이 실제로 지어보면 세금 낭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내실 있게 가야 되는데 겉모양만 화려하면 돼요. 오세훈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소득이라고 찔끔 복지에 돈을 쓰면서 랜드마크만 엄청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링.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 구조. 차라리 그 돈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약에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게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부산에 출장을 가보면
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 자녀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또 부모들도 따라서 서울로 지금 이사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걸 보면서 야, 이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였던 부산이 언제 이렇게 쇠락의 굴렁텅이로 빠져들었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고 뭐 저 역시 부산을 떠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부산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좀 주어가면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살았던 곳 중에 하나니까 광주 서구도 한번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납석 지역구인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21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전부 다 좀 평가해서 정말 22대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공약들을 내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실상 저희 목표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그 하태경 지역구가요. 국민의힘 중에서는 개중 나은 지역구랍니다. 예. 아이고 이런 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47회 방송은 또 의미 있게 한번 스타트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